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 외교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죠. 바로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지금 터져 나왔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든 정부, 즉 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제가 이거 세계 정세가 완전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난장판이 되고, 저는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난장판이 될 줄 몰랐고, 아예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이런 지경까지 가고 있다 라는 소식. 대만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이런 군사훈련을 해서 마잉주 전 총통, 친중이죠, 중국 방문, 그리고 차잉원 현 총통의 미국 방문 해서 같은 날 4월 7일 귀국한 같은 날, 그때부터 바로 이제 군사훈련을 시작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 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이 적성국은 물론 동맹국과 우방국을 대상으로 감청 등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주요 동맹국을 감청했다는 러시아발 기밀 문건 파동이 일파만파 번지며 야권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호정보자산 이른바 시즌트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고위 인사 대화를 감청했으며,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감청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이스라엘 등 핵심 동맹국들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4월 8일부터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출된 문건의 전체 범위와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100여 페이지에 달하며 국가정보국 NSA, 중앙정보국 CIA, 국방정보국 DIA 등 정보 공동체 내의 주요 기관들이 해당 문건을 공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진짜 문서와 조작된 일부 문서가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감청건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실장과 이 비서관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라는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 상황을 놓고 이를 논의하는 대화를 했는데요. 해당 대화는 2월에 대통령실 청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미국이 한국의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 만난 고기처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건을 주권 침해로 규정했고, 대법원에서 반미, 반국가 종북 활동을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전대협 의장을 맡았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0년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자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 외교 반칙 행위라며 정부와 미국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좌파 정당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주권 침해, 작정하고 국익 포기, 대통령 자격 상실, 굴욕 불감증, 불필요한 동맹 등의 과격한 단어를 쓰며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향한 맹렬한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감청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냉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웨덴과 덴마크, 이스라엘 등 핵심 동맹국 정상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이러한 정보 수집 행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감청 대상이 되었던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지금 이 순간도 서로 간에 실시하고 있는 일상적인 정보 수집 행위인데요. 이번 문건 유출 파동을 반정부, 반미 진영이 어떤 식으로 왜곡해 확대해 나갈지 벌써부터 우려스럽습니다. 네, 동맹, 영원한 동맹 없죠. 그래서 모든 국가는 동맹이든 적이든 간에 정보 수집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감청은 그 정보 수집 행위의 최상위 어떤 카테고리에 있을 수도 있는,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더라도 미국이 감청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대화를 하는 것도 지금 안전하냐, 뭐 이런 대화가 항상 들어가는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들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밝혀낸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퍼뜨려서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들켰다라는 게 문제예요. 안 들켜야 되죠. 근데 들켰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안 했냐? 또 다른 나라는 안 했냐? 다 하죠.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이 조나선 포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 해군 관련한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포섭이 되어서 거액의 돈을 받고 수년간 중동 관련한 정보, 또 이스라엘 관련한 정보들을 넘겨줬어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96년 강릉 잠수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로버트 김 사건이죠. 미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로버트 김이 사실은 미국이 출항하는 잠수함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 미 대사관 무관인 백대령에게 갖다 준 이 사건.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로버트 김은 오랫동안 감옥에 가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이제 휴민트 정보 수집 행위의 하나죠. 그래서 휴민트든 시즌트, 즉 신호감청, 도감청이든 간에 어쨌든 정보 수집합니다.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죠. 내재적 접근론, 좌파들이 좋아하는 내재적 접근론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서 전 세계 가정까지 전부 그냥 도감청, 영상 촬영 다 하고 하는 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죠. 그러나 당하는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익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대통령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과연 국익에 적합한가를 거시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반대로 화웨이가 저런 식으로 우리를 도감청하고 아예 우리 일상을 전체를 사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는가. 똑같이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슬기롭지 못하게 또 바보처럼 들키는 이런 행동. 자, 이런 행동이 지금 이 미국의 현재 중동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얼마나 지금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합니다. 중국이 반세기 넘게 대립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화해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최근까지 미사일을 날려대며 전쟁 중이었던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을 화해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중동 안보 지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예멘 후티 반군과의 휴전 협상을 위해 예멘의 수도 사나에 도착했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기를 맞고 있다고 아랍권 위성 뉴스 채널 알자지라가 현지 시각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최근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지난주 양자 협상에서 이란이 후티 반군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지역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사우디, 후티 휴전 협상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사나에서 후티 최고 정치위원회 의장 마흐디 알 마샤트를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협상에서 사우디는 예멘의 주요 항만 시설에 대한 봉쇄를 풀고 예멘 후티 장악 지역에 대한 포격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후티 역시 그동안 계속되었던 사우디 영토 미사일 공격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명예로운 평화를 얻게 되었다며 양측이 중동 지역에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가 통일된 정치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 부족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번 협상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의 포성은 당분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와 이란에 이어 사우디와 후티까지 대립을 멈추고 화해하게 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중동 안정화를 중국이 주도하면서 중동 전체가 급격히 친중화 블록에 편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의 석유 감산을 결정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석유 블랙마켓 거래 단속에도 협력하지 않는가 하면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중심의 강력한 반미 에너지 연대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로 중동 지역의 안정을 되찾고 이 지역이 급속히 친중화되자 미국은 중동의 안정을 되찾겠다라며 지중해에 있던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플로리다함을 페르시아만 일대로 급파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과 이로 인한 중동 전체의 탈미화 현상으로 인한 이 충격파가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야, 이거 보면 중국이 정말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던 이 중동 지역의 시아파의 맹주 이란, 그리고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나라를 화해시켜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수년 동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던 예멘의 후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런 식으로 지금 화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후티 대표고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죠. 정말 어떤 그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즉 위상이 올라갔다 그 말이죠. 반면에 이 지역을 관리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미국은 중동의 안정을 그동안 일부러 미국이 펌프질을 해서 공작을 해서 서로 싸우게끔 만들었던 거야 라는 호사가들의 말이 사실이다 라는 어떤 그런 데 힘을 실어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의 사위 쿠셔너가 이제 유대인인데 이 중동 지역을 돌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을 결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그냥 이 중동판 나토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이 완성 목전까지 왔다가 이 UAE에 F-35 판매 계약까지 맺고 했던 걸 바이든이 들어와서 바로 그냥 첫 번째 명령이 이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명령이 UAE에 F-35 판매하는 거 그거 취소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이런 것들 아예 빼서 맞고 있는데 더 맞아라 이렇게 돼버리고 항모 페르시아만 앞에 딱 박아놨던 항모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마음대로 후티에 무기를 지원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줘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고의로 중동을 난장판 시켜버렸죠. 이라크에 있던 여러 자원들 철수시켜버리고 아프가니스탄 철수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팽겨 쳐 놓았으니까 그러면 그릇이 비면 다른 물이 채워지게 되죠. 그 물이 바로 중국이었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화해되고 있는 거 보니까 뜨거라 하면서 지금 이 플로리다 함을 뒤늦게 페르시아만으로 급파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그 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빠지니까 바로 중국 들어왔죠. 이란 원래 중국이었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친미 국가였는데 여기는 아랍에미레이트는 벌써 중국에 석유류를 팔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 결제를 받겠다고 했고 상하이 협력기구,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그런 이 중국 주도의 전체주의 국가들의 군사 협력체죠. 여기에 가입하는 희망을 피력했어요. 그리고 예멘 원래 친중이죠. 터키 최근에 미국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터키, 튀르키예도 우리 중국 전투기 J-10C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이 이 지역을 이 자신들의 동맹 그리고 나토 동맹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중국이 확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 왔는데 평화 좋죠. 잘 됐습니다. 정말 중국이 큰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완전히 이 중국 주도의 중동 질서가 생겨버리면 이 에너지라는 거, 이건 뭐 정말 굉장한 무기죠. 여기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이 난장판 유발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왜? 우리는 에너지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 대선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뭐 자신감이 끝간데 없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대만을 실제로 친다라고 할 수 있는 실탄 장착, 그리고 레이더, 전파 모든 것들을 실전 모드로 세팅을 하고 훈련을 했다라고 사회과학원 전문가가 CC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훈련 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 하원 의장 회동을 빌미로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이며 대만군, 미군과 대치선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은 물론 상륙작전을 수행할 지상군 부대까지 대만 해협에 집결하며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역대 최고조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용기 71대와 군함 9척 등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 대만을 에워싸는 포위 훈련을 실시 중이며 10일 오전부터 대만 해역 일대에서 실탄 사격이 포함된 고강도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일명 조인트 스워드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중국 동부정부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전투기와 포격기, 각종 지원기에 항모전단과 상륙부대까지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훈련 첫날인 4월 8일 H-6K 폭격기 2대와 수호이-30 전투기 8대, J-10 전투기 16대, J-16 전투기 10대 등 45대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 대만 남서부 해안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했고, 바시 해협에 전투함과 잠수함을 보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략 차단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시 해협에서 나와 대만 동부 해안에 붙어 미 해군 항모전단과 대치하던 산둥 항모전단은 4월 10일 오전 동쪽으로 나와서 미야코지마 남방 약 200km 해역에서 식별됐는데요. 미국 항모전단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서 미군 증원 전력 차단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전력과 상륙 함대도 식별되었습니다. 중국은 동부정부 예하의 전략기동부대인 제124 합성여단을 저장성 윈저우 지역에 전진 배치했는데요. 현재 윈저우 앞바다에는 다수의 중국 상륙함들이 포진해 있어 4월 10일 조인트 스워드 훈련 이후 별도의 대규모 상륙훈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력이 실탄을 탑재하고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실전 모드로 가동하는 등 사실상 대만 침공, 리허설 성격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신경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쏠린 지금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해안가에서 이렇게 다른장 로켓 300mm PCL-191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게 한 150에서 200km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만 해협이 한 180km 정도 되니까 간당간당하게 대만 해안을 때릴 수 있는 이런 로켓이 되겠죠. 이렇게 대규모 방열,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규모 훈련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만 동부 해역에 작전 중인 산둥 항모를 어선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지금 작전하고 있는 산둥 항모. 미국은 대만 북동부에 그대로 지금 그 니미츠 항모는 스테이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푸젠성 또 저장성 이런 지역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기 시작된 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났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지금 이 민주당 정권 인사가 아니죠.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에스컬레이션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같은 시기 마잉주 전 총통은 중국을 방문했고 이 사람은 친중이죠. 그리고 친민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4월 7일 둘 다 동시에 대만에 귀국을 해서 차이잉원 총통은 현 총통은
중국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고 마잉주 전 총통은 중국 갔다가 또 같은 날 귀국해서 대만은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전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만 국민들에게 겁을 줬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차잉원이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난 게 적절했냐? 73% 이상이 대만에 도움 안 된다 라고 설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대만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은 이 상황이 되니까 칼빈슨 항모 전단을 지금 급속하게 이 서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F-35로 탑재시키고 지금 니미츠 항모 있죠. 그리고 로널드 레건 항모는 5월까지 수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에 수리가 마친다고 하니까 다음 달에 이제 수리를 마치고,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상황인데 과연 미국이 대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탄약이든 뭐든 다 줬는데 되냐?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중국도 아직 준비는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 미국의 주도의 세계 질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미국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또 다른 어디든 희한하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면 그 나라가 추락하는 희한한 이 동질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우리나라, 우리도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미국 잘 뽑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